왜 어떤 사람들은 군중 속에서도 지칠까요? 다른 사람의 눈물이 우리 눈에는 왜 타는 듯한 느낌을 남기는 걸까요?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을 감당할 때 자신의 한계를 잊기 쉬운 걸까요? 공감 능력은 단순히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칼 융에 따르면 이러한 민감함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두운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한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이 제시한 공감에 대한 경고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강하고 이해심이 많으며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다면 이제 진정한 질문을 던져볼 때입니다. 이 감정들이 정말 나에게만 해당하는 걸까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있는 걸까요? 답은 생각보다 훨씬 깊을지도 모릅니다. 공감 능력,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상태이자 존재 방식이며 때로는 저주처럼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보이지 않는 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공감 능력을 재능이나 덕스러운 감수성으로 치부합니다. 칼 융의 관점에서 공감은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영적 정체성을 가리킵니다. 공감 능력자는 단순히 타인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타인과 함께 느끼고 타인과 함께 흔들리고 함께 무너지며 때로는 자신의 경계를 잃을 정도로 그 고통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칼 융에게 공감 능력자는 영혼의 가장 얇은 틈새에서 새우며 나오는 감정이 메아리치는 메아리 방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방에 들어서면 먼저 말하지 않은 것을 듣고 억눌린 분노를 느끼며 얼굴에 씌운 가면 뒤에 숨은 연약함과 교감합니다. 말하지 않는 눈을 이해하고 침묵을 분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공감 능력자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평화로운 의식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은 통제할 수 없이 열린 안테나와 같습니다. 모든 주파수에서 정보를 수집하지만 어떤 주파수가 자신에게 속하는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칼 융의 이해에 따르면 엠페이스는 운반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타인이 억눌렀던 분노, 두려움, 원망을 담아두는 그릇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짊어짐은 단순히 상처를 치유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엠페스는 자신 안에 이러한 감정을 변형시키는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이는 그들을 영적으로 숭고하면서도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합니다. 변화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대가는 종종 외로움, 피로, 정체성 혼란, 심지어 우울증일 수 있습니다. 엠페이스는 종종 자신을 돕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돕고자 하는 욕구는 비록 대가를 기대하지 않더라도 깊은 곳에는 인정, 사랑, 그리고 수용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 시점에서 엠페스는 실제로 타인이 아닌 자신의 부족한 부분과 마주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치유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적 공허함을 채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각이 발달하지 않는 한 엠페스는 타인의 문제를 내면화함으로써 점차 자신의 자아를 지우기 시작합니다. 칼 융의 관점에서 공감은 일종의 중개자 정신입니다.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연결을 형성합니다. 그들은 말이 아닌 에너지로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결은 종종 일방적입니다. 공감하는 사람은 마음을 열고 주고 느끼지만 종종 이해받지 못합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는 공감하는 영혼을 내면에서 소모시킵니다. 왜냐하면 민감함은 종종 외로움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로움은 종종 외부 세계가 아니라 내면 세계에 메아리치는 답이 없는 질문들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정말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감정을 느끼는가? 나는 어디에서 시작하고 다른 사람은 어디에서 끝나는가? 공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을 감당하고 이 정체성에 대한 영적인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적 깊이를 용감하게 발견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진정한 공감은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공감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축복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을 쉽게 이해하고 군중 속의 가장 작은 고통도 알아차리고 말하지 않은 것까지 감지하는 사람. 얼마나 고귀한 자질일까요? 하지만 칼 융에게 이러한 상황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에 따르면 공감의 진정한 위험은 이러한 민감성을 무의식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공감이 직접적으로 표현되거나 제한되지 않으면 내면의 경계가 무너지고 타인의 그림자와 뒤섞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립니다. 융의 경고는 공감하는 사람이 타인의 감정을 목격하는데 그치지 않고 감정을 전달하는 존재가 될 때 시작됩니다. 감정은 관찰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면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도 내면화됩니다. 공감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분노, 실망, 수치심, 두려움을 받아들이는데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지함이 공감하는 사람의 자아를 흐리게 만듭니다. 감정은 단순히 느끼는데 그치지 않고 뿌리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어둠이 공감하는 사람의 내면 세계로 천천히 스며들어 그곳에서 자라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칼 융의 그림자 개념이 작용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억압하고 보고 싶지 않고 사회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를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공감 능력자는 자신의 그림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그림자와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무의식적으로 그들을 지치게 합니다. 모든 접촉은 자신도 모르게 내면의 갈등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공감 능력자는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그림자와 전쟁을 벌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그들은 자신이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림자의 모양, 목소리, 색깔은 자신에게 속하지 않지만 그 짐은 자신에게 속하기 때문입니다. 공감 능력자의 정신적 소모는 종종 여기서 시작됩니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고 타인의 죄책감을 짊어지고 타인에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 이러한 짐들은 공감하는 개인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칼 융의 진정한 경고가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 안에 있는 타인의 어둠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분리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을 탈진, 정체성 침식, 그리고 내면의 외로움으로 이끕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러한 위험의 가장 교활한 측면은 엠패스가 이러한 탈진을 의무 또는 양심의 책임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종종 이것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돕고자 하는 욕구가 타인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 조용한 폭풍을 잠재우기 위한 것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는 일종의 영혼의 방어 기제입니다. 엠패스는 타인의 고통을 감내함으로써 자신의 고통에서 도피합니다. 하지만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그가 도망친 것은 결국 더 강하게 되돌아옵니다. 엠패스가 감정적으로 과도하게 애착될 때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칼 융은 감정적 애착은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종종 무의식적이라고 말합니다. 엠패스는 자신이 돕는 사람에게 자신도 모르게 의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자가 되려고 애쓰는 동안 그는 자신의 구원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조종적인 사람들에게 비옥한 토양을 제공합니다. 공감하는 사람이 어둠과 접촉하는 것은 항상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종종 내부적인 것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동안 그들은 자신의 감정적 기록들을 잊어버립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은 타인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감하는 사람이 자신의 트라우마와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면 타인의 고통에 휩쓸리면서 더욱 파편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편화는 공감적 민감성을 저주로 변하게 합니다. 공감하는 사람은 더 이상 단순히 느끼는데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불타는 몸이 됩니다. 칼 융에 따르면 공감의 위험은 감정을 과도하게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감정의 내용, 기원, 그리고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공감하는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한 타인의 어둠을 자신의 운명처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공감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 점차 내면의 파괴로 변하는 습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 융의 경고는 분명합니다. 당신은 공감 능력이 될 수 있지만 먼저 자신의 어둠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어둠 속에서 영원히 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공감 능력자는 종종 타고난 감수성의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숨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들을 수 있고 얼굴에 드러나지 않는 두려움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은 겉으로는 특별하고 빛으로 가득 찬 특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칼 융기 심리학에 기여한 가장 중요한 진실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빛이 강렬하면 그림자 또한 깊다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자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림자를 마주하지 못하면 그 빛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짊어지는 동시에 오랫동안 자신 안에 숨겨왔던 고통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몰락이 시작됩니다. 공감 능력자는 항상 내면적으로 자신을 선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기꺼이 돕고 이해하며 불쾌하지 않고 평화로운 마음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한 상태는 종종 억압된 내면의 어둠을 가리는 얇은 베일에 불과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칼 융의 그림자 원형이 작용합니다. 그림자는 억압된 욕망, 두려움, 질투, 분노의 총합이기 때문입니다. MPS는 이 모든 감정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화나지도 않고 상처받지도 않고 나쁜 의도도 없어요 라고 그는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은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을 거부한다고 해서 파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무의식 속으로 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무의식은 언젠가 분명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만나보지 못한 엠패스는 결국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슬퍼하거나 상처받거나 화가 난 사람은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이러한 감정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외부와 내부 사이에 더 이상 감정적 경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엠패스를 내면의 혼돈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는 자신의 시작과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외부 세계에 어둠이 스며들고 내면 세계에 억압된 면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렇게 엠패스는 타인을 위해 선을 행하려 애쓰는 동안 자신의 영적인 기반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돕고 이해하고 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더 이상 연민이 아니라 도피입니다. 공감 능력자들은 종종 스스로에게 왜 이렇게 피곤할까? 라고 묻습니다. 이는 육체적 피로가 아닙니다. 정신적 고갈입니다. 타인의 감정적 잔해 속에서 끊임없이 헤매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한 칼 융의 경고는 매우 명확합니다. 자신의 내면의 어둠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어둠을 치유하기 위해 스스로를 파괴할 것입니다. 이는 균형을 맞추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모든 것이 외부에 반영됩니다. 공감 능력자는 자신의 어둠과 마주하지 않는 한 타인의 어둠을 통합할 수 없습니다. 그저 어둠과 함께 떠내려갈 뿐입니다. 그 몰락은 종종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주변 사람들은 공감 능력을 자기 희생적인, 정말 좋은 사람, 모든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욕구가 보이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감 능력자로서의 짐은 어느 순간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들에게서 빼앗아 가는데 아무도 그들이 충만한지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감 능력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정상으로 받아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선행을 베풀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는 무가치감의 반영입니다. 타인의 치유에서 자신의 존재를 찾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상처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됩니다. 공감 능력자들은 종종 선함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억누르지만 그들의 그림자는 다른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수동적 공격적 행동, 헌신, 그리고 내면의 분노, 갑작스러운 취약성, 억제할 수 없는 슬픔, 이러한 방식으로 억압된 그림자는 공감의 가면을 뚫고 세우며 나옵니다. 칼 융의 연구는 이러한 억압이 건강한 개성화를 방해한다라고 시사합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것처럼 보이더라도 자신의 어둠과 마주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자신과 소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통의 부재는 사람을 타인의 감정에만 의존하게 만듭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러한 파괴는 불가피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림자에 맞서는 용기를 보여야만 막을 수 있습니다. 공감 능력자는 타인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솔직하게 아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감 능력자의 구원은 그들의 몰락이 시작되는 지점, 바로 내면을 들여다보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어둠, 두려움, 억압된 분노, 그리고 과거의 흔적과 마주하지 않고 외부 세계의 치유를 제공하는 것은 일시적인 안도감에 불과할 것입니다. 칼 융이 자신의 어둠을 감히 들여다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둠도 밝힐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진정한 공감 능력자는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며 이러한 수용만이 몰락을 변화로, 피로를 깨달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가면을 쓴다. 융기 페르소나라고 부른 이 가면은 개인이 사회적 기대에 맞춰 자신을 형성하고 진정한 자아를 감춤으로써 인정받으려 애쓰는 외피와 같다. 모든 사람은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일이다. 하지만 공감 능력자는 이러한 가면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인식한다. 그들은 상대방이 하는 말뿐만 아니라 말하지 않는 말까지도 듣는다. 미소 짓는 얼굴뿐만 아니라 그 미소 뒤에 숨은 떨리는 영혼까지 느낀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감 능력자와 가면을 쓴 사람의 접촉은 일반적인 상호작용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지치게 된다. 공감 능력자는 눈앞에 있는 사람의 내면적 모순을 감지한다. 겉으로는 강하고 자제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안에 연약한 아이가 있음을 느낀다. 사랑을 보이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사람을 알아본다. 다시 말해 그는 가면 자체가 아니라 가면 뒤의 틈을 본다. 하지만 이러한 직관은 공감 능력자에게 선물이 아니라 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보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타인의 내면의 고통을 알아차리면 그는 그것을 고치고 수선하고 짊어지고 싶은 욕구를 느낍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것이 엠패스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입니다. 바로 이 다른 사람을 구하고 싶은 욕망이 그를 자신의 그림자로 이끕니다. 가면을 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삶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기반을 둡니다. 역할이 비현실적일수록 그것을 보호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엠패스를 내면으로 끌어당깁니다. 엠패스가 가면을 쓴 사람의 진정한 감정과 접촉하게 되면 그는 그들이 억누르는 어둠과 마주하게 됩니다. 칼 융의 그림자 원형과 페르소나 사이의 갈등은 엠패스에게 전쟁터가 될 수 있습니다. 가면을 쓴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거부하지만
엠페스는 그 그림자를 만지는 거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의 그림자를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엠페스에게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가면을 쓴 사람에게 엠페스는 너무 감정적, 과장된, 너무 감정적이라는 딱지가 붙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엠페스는 보여서는 안 될 것을 보았습니다. 칼 융의 경고가 여기서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자신의 그림자에 맞서지 않는 사람은 타인에게서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하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어는 종종 엠페스에 대한 부정, 공격 또는 배제로 이어집니다. 엠페스는 이러한 가면을 쓴 세상에서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는 끊임없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지만 모두가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게임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직관이 저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정한 자아를 숨기는 사회에서 엠페스는 자신의 내면의 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면은 또한 엠페스로 하여금 자신의 가면에 의문을 품게 합니다. 타인의 가짜 얼굴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자신을 억압하고 얼마나 드러내는지 생각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엠페스는 타인의 어둠을 감지하는 동시에 자신의 어둠도 인지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 어둠은 타인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감정이 실제로는 자신의 내면에서 메아리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엠페스는 타인의 가면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면과도 마주해야 합니다. 이 마주침은 그에게 시험이자 치유가 됩니다. 이 어둠과의 접촉은 엠페스를 점차 변화시킵니다. 처음에는 내면의 현실을 마주하기 쉽지 않기에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엠페스는 단순히 느끼는데 그치지 않고 느낌으로 이해하고 이해함으로써 경계를 그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그는 타인의 가면을 알아보지만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감지하지만 자신의 빛을 잃지 않습니다. 칼 융의 말처럼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사람은 진정한 빛을 찾는다. 그렇기 때문에 가면을 쓴 사람들과의 접촉은 반드시 파괴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의식적인 자각을 통해 그것은 또한 변화를 위한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가면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엠페스가 된다는 것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존재 상태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처럼 가면 뒤를 들여다보고 그림자와 친구가 되고 감정을 소유함으로써 진정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엠페스는 타인의 어둠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그 어둠과 함께 자신의 내면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비록 고통스럽지만 이 여정은 영적인 성장으로 가는 가장 진정한 길입니다. 엠페스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빛 안에 머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공감, 오늘날 여러 곳에서 가볍게 언급되는 낭만적인 단어입니다. 하지만 칼 융에게 공감은 단순한 우아한 감정, 그 이상입니다. 진정한 공감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공명하여 그 고통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는 고통에 맞선 영혼만이 보여줄 수 있는 재능입니다. 공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함께하고 고통을 인식하고 그것을 겪어냄으로써 가능합니다. 칼 융의 관점에서 진정한 공감은 단순히 감수성의 문제가 아니라 깊은 내면의 용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공감하는 사람의 영적 여정은 종종 고통스럽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을 너무 많이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했을 수도 있고 사소한 갈등에도 스스로를 위축시켰을 수도 있으며 타인의 원망을 흡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 상태는 무작위적인 흐름이 아니라 영혼이 성숙하기 위해 선택한 길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개별화, 즉 사람이 자신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 여정은 고통을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깊이 아는 자아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공감하는 개인의 과제는 타인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감정이 자신의 내면에서 왜 공명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감은 타인의 눈물을 이해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눈물이 왜 자신에게 흔적을 남겼는지 질문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칼 융의 체계에서 모든 외부 경험은 실제로 내면의 반영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그것은 그 고통이 자신의 내면의 상처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공감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면입니다. 공감은 타인이 아닌 자신과 먼저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공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먼저 솔직하게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서 고통은 적이 아니라 스승입니다. 공감하는 사람들에게 이 고통은 타인의 경험을 통해 다가옵니다. 하지만 공감자가 이 고통을 단순한 감정적 가르침이 아닌 영적인 가르침으로 전환할 때 그들은 진정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공감자가 고통을 변화시키는 법을 배울 때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이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치유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치유는 타인을 만지기 전에 자신의 내면의 상처에 적용됩니다. 칼 융에 따르면 타인의 그림자와 건강한 접촉을 맺으려면 먼저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해야 합니다. 공감자가 자신의 내면의 그림자를 받아들일 때 타인의 어둠을 판단 없이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공감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지혜의 한 형태가 됩니다. 이 지혜는 고요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으로 계속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과정은 쉽거나 편안하지 않습니다. 공감자는 종종 외로움, 오해, 피로에 시달립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예민함을 약함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조차도 왜 너무 많이 느끼는지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하지만 칼 융의 개성화 개념은 진정한 자아에 도달하는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진실을 통해서임을 일깨워줍니다. 따라서 공감 능력이 경험하는 감정적 충격은 그들의 영적 성장의 필수적인 문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턱을 통과하는 순간 공감은 단순한 특성에서 영적인 책임으로 전환됩니다. 성숙한 공감 능력자는 이제 자신의 경계를 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공감은 타인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는 힘을 지닙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지만 누구도 홀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관점에서 공감은 더 이상 감정적 반사작용이 아니라 영적인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매일 새롭게 이루어집니다. 나는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내면의 힘을 갖는 것이 진정한 공감의 신호입니다. 결국 진정한 공감은 단순히 선한 마음을 갖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공감은 부서지고 고통받으며 무너졌던 영혼이 다시 일어설 때 생겨납니다. 따라서 공감한다는 것은 단순히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통해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칼 융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어둠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타인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들 곁에서 빛이 됩니다. 이 빛은 엠페스의 가장 깊은 성숙함입니다. 칼 융기 공감자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경고이자 위대한 지혜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그의 심리학의 초석 중 하나인 그림자 개념은 공감자들의 영적 여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칼 융은 공감자들이 타인의 고통에 너무 깊이 빠져 자신의 어두운 면과 마주하기를 미룰 때 그 고통은 다른 형태로 돌아온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의 경고는 분명합니다. 자신의 어둠을 인식하지 못하는 공감자는 타인의 어둠 속에서 익사할 운명입니다. 이 경고는 감수성을 넘어 존재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공감자는 종종 민감함, 친절함 또는 자기 희생과 동일시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윤근 공감자들에게 이러한 정의를 훨씬 뛰어넘는 영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임은 타인의 감정적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영혼의 경계와 깊이를 용감하게 탐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러한 발견만이 공감자를 자기 자신에게 굳건히 묶어두고 타인의 그림자에 맞설 만큼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융의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이 힘을 북돋아 주라는 호소입니다. 단순히 느끼는데 그치지 말고 자신도 알라. 공감자의 영적 건강은 자신에게 연민을 베푸는 것만큼이나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칼 융은 연민의 진정한 의미는 자신에게 솔직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공감자들은 강하고 회복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종종 건너뜁니다. 칼 융의 마지막 경고는 이러한 오해를 깨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지치게 하지 말고 자신의 한계를 보고 받아들이고 존중하라. 지혜로 가득 찬 칼 융의 메시지에서 공감자들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마주침은 두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림자에는 우리 모두가 가장 숨기고 싶어 하는 모습, 즉 결점과 어두운 충동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공감자들을 인도하면서 그들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과정이 성장과 개성화의 여정임을 일깨워 줍니다. 공감은 짐이 아니라 영적인 예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술은 사람이 자신 안의 어둠과 화해할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따라서 엠패스는 더 이상 타인의 그림자의 두려움이 아닌 지혜로 맞설 수 있습니다. 이 지혜는 엠패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빛의 원천입니다. 칼 융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 빛을 찾기 위해 용감해지라는 것입니다. 엠패스는 칼 융의 메시지에 귀 기울임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보호는 타인을 거부하거나 감정적인 벽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계를 정하고 자신의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서 영적인 경계는 건강한 자기 인식의 초석입니다. 엠패스의 힘은 한계 없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베푸는 데에서 나옵니다. 칼 융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 사명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엠패스는 어둠과 함께 춤추고 빛을 나르는 영혼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의무는 이 의식과 함께 살고 영혼의 부름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칼 융이 엠패스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 깊은 사랑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공감자들이 어둠과 싸우는 것을 파괴뿐 아니라 영혼의 부활로 여깁니다. 공감자들이 자신의 어둠을 받아들이고 변화시킨다면 다른 사람들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안내자이자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칼 융의 현명한 조언입니다. 진정한 공감으로 세상을 밝히려면 자신의 그림자와 친구가 되세요. 이 소중한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함께 영적인 깊이를 탐구할 수 있고 저희 게시물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진정한 공감을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단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고 댓글에 나는 나 자신을 위한 새로운 창을 열고 있다 라는 문장을 적어주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 커뮤니티의 일원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유료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